1%의 가능성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네.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네,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입니다. 김용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예, 매번 이 시간마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오늘은 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문제아, 노숙자, 또 고물장수, 벤처 창업가, 창업 교육가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제아부터 그리고 노숙자, 그리고 창업 교육가가 되기까지의 정말 풀스토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어떤 희망도 없던 노숙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남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죠. 참담했죠. 노숙자에서 창업 교육가가 된 홍순재 씨의 인생 역전 이야기 함께 하시죠. 이곳은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인데요. 홍순재 씨는 종종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홍순재 씨는 이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거리를 집삼아 노숙자로 살면서 대부분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어쩔 수 없이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 생활은 끝났지만 살면서 용기가 필요할 땐 이곳으로 온다고 말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식당같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노숙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아침에 한 7시 정도면은 영국의 역사에서 노숙자들을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 한 7시 20분 정도 되는데 딱 7시 20분 정도부터 이제 배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등포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다가 음악으로 하셨을 때 부도가 났어요. 200억 정도 부도가 나서 그 당시 뭐 방송에서도 나고 최연소 최다액 부도 난 사람으로 났었고 저하고 같이 시행 사업했던 친구 3명 중에 2명이 이제 자살을 하고 아우, 세상에. 한때 홍순재 씨는 현금 17억 원, 아파트 5채를 소유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부동산 경매 전문가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그러네요. 네, 강의는 물론 출판사와 출판 계약까지 맺으며 승승장구했었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어느 날 더 큰 돈의 유혹에 빠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의 화려한 돈이 되는 삶은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분지어가지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철저히 무시했죠. 저한테 뭐 다가와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은 다 평등한 건데 저는 돈으로 모든 사람을 구분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순간 모든 재산은 물론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홍순재 씨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희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예,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또 모든 걸 잃고 노숙까지 가다 보니까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이 밑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뛰어내릴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렇게 1년 가까이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유기견과 함께 말이죠. 등치가 크면 클수록 좋고 냄새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등치가 제일 컸으면 좋고 털이 많은 녀석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체온을 배를 이렇게 잡고 이용해서 자면 한겨울을 날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유기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서 탄천을 걷다 보니까 제가 해준 목걸이가 이렇게 불타 있고 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는 친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 강아지한테 유일하게 제 정을 줬는데 마지막으로 정을 준 상대가 없어지니까 야,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나를 죽으라는 계시다 싶어가지고 열흘 동안 이제 군부 탄천 쪽에 앉아 있었죠. 그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위로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는데 아내가 아이고 신혼 때는 별도 다르도 갖다 준다더니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달을 찍어서 자, 달 따줬지 그랬더니 아이 스케일이 너무 작다고 남편이 옛날에 몇백 값짜리 그 시행사업도 했던 사람이 너무 기가 죽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내가 달을 따줄게 하면서 취미로 개발했던 게 이제 제 계기, 그 제기의 그런 시초가 됐죠. 아내에게 우주를 선물하고 싶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팔로와 홍보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런 그의 열정에 도움이 된 건 청년 창업,
천 서울시 프로젝트. 청년 창업 천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신용불량 이런 조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저 신용불량자인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그럼 지원해보세요 해가지고 정말 괜찮아요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창업센터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창업센터. 이곳은 홍순재 씨의 현재 일터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교육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희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잘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홍순재 대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팔 때 자전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팔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구매자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의 멘토로 함께 창업의 꿈을 꾸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하고 노숙자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창업자들도 그 말이 이제 대표이사지 혼자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 1인 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정말 밥이 없어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대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동병상련도 많이 느끼지만 성공하리라고 믿고 끝까지 돕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던 터라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밥을 산다는 얘기가 좀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유가 생기고 사업이 잘 돼 가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밥 산다고 할 때. 한때 반항의 청년기를 보냈던 홍순재 씨는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창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앞으로 그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창업 학교를 지금 설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위 10% 학생들만 전형에 합격시킬 거고요. 꼴찌들만 이제 모아서 난 너희들을 믿어라는 표 아래 힘차게 그 창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원래 가졌던 그런 재능들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멋집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창업 교육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홍순재 씨. 그의 강연에는 언제나 진심이 묻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또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의지가 들고 중요하죠. 막막했던 게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틀이 잡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미래를 의심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라는 지금 것입니다.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노숙까지 갔지만 열정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열정으로 불태우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미쓰리슨 산 경험을 통해 도전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홍순재 씨.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 2막이 무척 기대됩니다. 네. 지금 뭐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네.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리고 노숙을 막 네.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또 대통령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인데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홍순재 씨의 삶을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했었는데 한때는 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공허함이. 정말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하던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날이 더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아마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9회 말 투아웃
극적인 안타, 또 극적인 홈런의 주인공이 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꿈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면 안 되죠. 네. 예, 관중들도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포기하고. 네.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고 또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듯 그런 의지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의 가능성 결코 신화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